여러분이 60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다 빼고도 여러분에게 남는 여유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무려 11만 시간입니다. 현역 시절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한 총 시간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단순히 등산이나 가고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이나 돌리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준비 없는 11만 시간은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지루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년 후 시간을 천국으로 바꾸는 법을 현역 시절부터 무려 10년 동안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의 전성기는 지나간 과거 시절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든든한 파트너, 은퇴 설계자 박원장입니다. 은퇴 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11만 시간. 이 방대한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죽은 시간이 아닌 매 순간이 설렘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시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법. 오직 저 박원장만이 들려드릴 수 있는 그 확실한 솔루션을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을 찾아오는지 우리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은퇴자의 일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 이제 만 5년이 된 김선동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퇴직하던 날 30년간 제 분신과도 같았던 명함을 정리하던 순간을요. 책상 서랍을 비우고 마지막으로 사원증을 반납하고 회전문을 나오는데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시원섭섭? 해방감?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한 바가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겁지겁 넥타이를 매고 출근 전쟁을 치를 시간인데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아내는 자고 있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리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아, 나 이제 갈 곳이 없구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1000개가 넘더군요. 그런데 막상 점심 먹자고 전화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 부장, 이상무, 거래처 박 사장. 다 일로 엮인 사람들이지 제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회사원으로 살았지 인간 김선동으로 산 적이 없었구나.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저처럼 방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경험치 단순히 돈 아껴 써라, 운동해라 같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제 실패담이자 생존 기록입니다. 첫 번째 가장 예민한 문제 돈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감 과잉이었습니다. 저와 입사 동기였던 친구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서 주식으로 꽤 재미를 봤다고 자랑하던 친구였죠. 퇴직 기념으로 술 한잔 하는데 그 친구가 은밀하게 정보를 줬어요. 야, 이거 땡땡 바이오 건데 무조건 3배 간다. 너 퇴직금 은행에 넣어두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돈 썩히는 거야. 귀가 얇아지더군요. 평생 월급만 받고 살았으니 한 번쯤 큰돈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아내 몰래 퇴직금의 30%를 딱 떼어서 넣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확히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더군요. 식은땀을 흘리며 새벽에 차트를 보는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은퇴 자금은 불리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이구나.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퇴직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달콤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주식 리딩방, 땅 투자.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원금 보장 고수익은 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현금 흐름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실패 이후 남은 자산을 싹 정리해서 즉시 연금형 상품과 배당주로 돌렸습니다. 매달 25일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 합쳐져서 제 통장에 찍힙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숨만 쉬어도 들어오는 이 돈이 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환율과 주가만 쳐다보며 불안에 떨게 됩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요? 지원해주고 싶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노후 자금께서 지원해주면 나중에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아빠 돈 없다. 대신 너희에게 짐 안 되고 건강하게 살다 갈게. 이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몸입니다. 저는 현역 시절에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해도 끄떡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하고 1년쯤 지났을까요? 동네 뒷산 정말 낮은 산인데 거길 올라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내려오는데 무릎이 덜덜 떨려서 계단을 못 내려오겠더군요. 지나가던 70대 어르신이 저를 쓱 쳐다보고 씩씩하게 올라가시는데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아, 내 몸이 썩어가고 있구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럽니다. 근감소증 초기입니다. 사무직으로 30년 앉아만 있었으니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힘쓰는 용도가 아닙니다. 노년의 근육은 생존연금입니다.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당뇨 오고 심장병 오고 낙상사고로 이어집니다.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쿼트고 다른 하나는 우리 집 강아지랑 만보걷기입니다.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십니까? 만약 키우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노후보험을 드신 겁니다. 제가 아는 은퇴 선배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2번씩 강아지 산책을 시키십니다. 처음엔 귀찮아 죽겠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이 녀석이 나를 살리는 주치의라고 하십니다. 나 혼자라면 눈 오는 날 걷겠습니까? 절대 안 나가죠. 하지만 녀석이 꼬리치며 나가자고 보채면 억지로라도 나가게 됩니다. 그 기분 좋은 강제성이 내 다리 근육을 지켜주고 우울증이 들어올 틈을 막아줍니다. 헬스장 갈 의지가 약하다면 차라리 반려견과의 산책을 시작하십시오. 녀석이 냄새 맡으며 즐거워하는 뒷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뇌에서도 행복 호르몬이 펑펑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뇌 건강도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일본어를 배웁니다. 쓸 일은 없지만 단어를 외우면서 뇌를 괴롭힙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시면 심각한 겁니다. 몸과 머리 이 두 가지 엔진을 계속 돌려주십시오. 세 번째, 아마 남성분들이 제일 못하는 것, 관계입니다. 특히 아내와의 관계요. 퇴직하고 한 달쯤 됐을 때 일입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는 겁니다. 배는 고프고 말은 못하겠고 1시가 넘어서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뭐 없어? 아내가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당신 손 없어 발 없어? 언제까지 내가 밥상 차려다 바쳐야 해?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밖에서 돈 벌어왔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했던 왕이었던 거죠. 하지만 은퇴한 순간 저는 왕이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덩치 큰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황혼 이혼 당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 생일이었는데 제가 미역국 끓여줬습니다. 아내가 처음에는 뭐 잘못 먹었냐고 하더니 나중에는 계속 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삼식이가 되지 마십시오. 내 밥은 내가 차려 먹고 청소기라도 내가 돌려야 합니다. 아내를 내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룸메이트로 존중해야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도 다이어트 하십시오. 만나면 누구는 빌딩 샀다더라, 정치인이 어쩌고 저쩌고 화내고 남 험담하는 모임, 이제 나가지 마십시오. 갔다 오면 기만 빨립니다.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고독력을 키우십시오.
저는 요즘 혼자 도서관 가서 책 읽고 혼자 국밥 사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남 시선 신경 안 쓰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은퇴라는 낯선 파도 앞에서 처음엔 좌충우돌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셨지만 그 혼란의 시기를 겪어내고 비로소 단단한 삶의 궤도에 진입하신 김선동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딱 3개월이면 고문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 할 일이 없다?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쓸모있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동물이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은퇴자 중 진짜 얼굴에 광이 나는 분들은 통장에 10억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바로 가슴 뛰는 새 명함을 파신 분들입니다. 그냥 일하세요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직접 목격한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 3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평생 대기업에서 재무 담당 임원만 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 별명이 도루코였습니다. 이런 하나 틀리면 결제 서류 날아다녔죠. 은퇴하시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평생 손에 쥐던 몽블랑 만년필이 없어지니까 손이 떨리더래요. 골프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심심해서 동네 목공방 원데이 클래스를 갔다가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지금 이분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수 되셨습니다. 공방 구석에서 앞치마 두르고 하루 종일 사포질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놀러 갔더니 톱밥을 머리에 잔뜩 뒤집어 쓰고 해맑게 웃으면서 저한테 도마 하나를 내밀어요. 이거 캄포나무인데요. 향기 한번 맡아보실래요? 기가 막히죠? 진짜 목공이 제 적성에 맞을 줄 몰랐네요. 얼마 전에는 동네 플리마켓에 나가서 본인이 만든 도마랑 냄비 받침을 파셨대요. 또 어제는 신혼부부가 공방에 와서 선생님 이거 진짜 예뻐요. 얼마예요? 하고 5만 원 주고 사갔답니다. 그날 저한테 전화해서 한참 동안 자랑을 하시더군요. 내가 수십억 결제할 때도 몰랐는데 내 손으로 만든 나무 토막 하나가 5만 원에 팔리니까 심장이 뛰어요. 과거의 도루코 김상무는 죽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김목수만 남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손끝에서 무언가 만들어진다는 그 창조의 기쁨, 그게 이분을 다시 살게 한 겁니다. 두 번째 드라마, 평범한 주부방 여사의 반란입니다. 이분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신 전업주부셨어요. 자식들 다 떠나고 집에 덩그러니 남으니 TV 드라마랑 대화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다 우연히 구청에서 하는 궁궐 문화 해설사 모집 공고를 보셨대요. 처음엔 겁나셨대요. 내가 뭘 알아? 역사 다 까먹었는데. 그런데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나도 누구 엄마 말고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그날부터 고3 수험생처럼 공부하셨답니다. 밥하다가 국자 들고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고 설거지하다가 임진왜란은 1592년 중얼거리고 남편분이 여보 뭐 신내렸어? 하고 놀라더래요. 지금 이분 경복궁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빨간 유니폼 딱 입고 마이크 차고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영어 섞어가며 해설하시는데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설명 다 듣고 박수를 치면서 원더풀, 티처 하는데 그때 온몸에 전율이 온다고 하십니다.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주부이셨는데 밖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된 겁니다. 이분 요즘 남편분한테 큰 소리 치십니다. 나 내일 스케줄 있어서 바쁘니까 밥은 알아서 차려 드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마지막 세 번째 드라마.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공무원 최 국장의 햄버거 가게 침투기. 평생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사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 패스트푸드점 시니어 인턴에 지원하셨어요. 자식들이 난리가 났죠. 아빠가 왜 거기서 햄버거를 날라요? 남 부끄럽게. 그런데 이분이 뚝심 있게 나가셨습니다. 첫날 최대의 적을 만났습니다. 바로 주문 키오스크와 진동벨. 손님은 밀려오는데 기계 조작은 서툴지 20대 어린 점장님한테 엄청 혼나셨대요. 아르바이트님, 감자튀김 그렇게 담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평생 명령만 하던 분이 아들벌 되는 점장한테 혼나니까 자존심 상했을까요? 아니요. 이분은 그게 너무 신선하고 재밌더랍니다. 내가 살면서 언제 20살짜리한테 혼나보겠어요? 내가 아직 현역이라는 증거라니까요. 지금은 그 매장의 마스코트십니다. 아이들이 오면 할아버지 미소로 케첩 하나 더 챙겨주고 매장 바닥을 하도 깨끗이 닦아서 파리가 낙상할 정도랍니다. 쉬는 시간에 20대 알바생들이랑 햄버거 같이 먹으면서 요즘 애들은 무슨 노래 듣냐? 하고 수다 떠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나이 먹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늙은이고 젊은 애들 틈에서 배우려고 하면 청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십니까? 왕년의 나를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왕년의 이사였는데, 내가 왕년의 선생님이었는데, 이 계급장 떼는 순간 인생 이막에 놀이터가 열립니다. 돈 적게 주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하찮게 보면 또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갈 곳이 있다 하고 양말 신을 때의 그 설렘. 그게 우리를 늙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자존심은 집에 고이 모셔두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동네 편의점 알바도 좋고 아파트 경비도 좋고 도서관 봉사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연륜과 경험을 기다리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하는 즐거움, 땀 흘리는 보람. 그게 은퇴 후 30년을 버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은퇴의 8부 능선을 넘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은퇴자분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이것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디지털 공포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직원은 없고 기계 키오스크만 덩그러니 있을 때 손주들이랑 대화하고 싶은데 카톡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이 뒷방 늙은이가 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먹어서 기계 배우기 힘들다, 그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디지털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기술입니다. 은행 점포는 사라지고 기차표도 앱으로 끊어야 앉아서 갑니다. 이걸 못하면 여러분의 행동 반경은 동네 경로당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현역 시절 그 어려운 영어 단어 외우고 복잡한 업무도 처리하셨던 분들입니다. 스마트폰? 키오스크? 마음만 먹으면 장난감입니다. 제 수강생 중에 75세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컴맹이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AI랑 영어로 대화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으셔서 저에게 묻더군요. 박 원장,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나? 제가 딱 하나 유튜브 검색과 음성 인식 기능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분 어떻게 되셨을까요?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 디지털 도사로 통합니다. 친구가 김 박사 요즘 허리가 아픈데 어떡하냐 하면 바로 스마트폰에 대고 물어봅니다.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알려줘. 그러면 AI가 쫙 알려주죠. 그걸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어깨를 으쓱하십니다. 너네는 아직도 그거 모르냐?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다. 은퇴 후의 배움은
학창 시절처럼 시험 잘 보기 위한 고통스러운 공부가 아닙니다. 내 삶을 편하게 만들고 남들에게 뽐낼 수 있는 즐거운 놀이입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가보십시오. 스마트폰 활용 교육, 영상 편집 교육, 공짜로 가르쳐주는 곳이 널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키오스크 앞에서 뒤에 사람 기다린다고 식은땀 흘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이 새로운 앱 하나를 깔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1년씩 젊어집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이것이 11만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입니다. 돈, 건강, 관계, 일, 배움. 다 좋은데 이것들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루의 규칙 루틴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알람 없이 일어나는 삶입니다. 처음 한 달은 달콤하죠. 10시, 11시까지 늘어지게 잡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밥맛이 없어지고 밤엔 잠이 안 와서 술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급행열차를 타는 길입니다. 저는 은퇴하신 분들께 군대식 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모닝 리추얼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 7시든 8시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불을 개는 것입니다. 미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븐의 명언 아시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 정돈부터 시작하라.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는 내 하루를 통제하고 있다는 엄청난 성취감을 줍니다. 이 성취감이 그날 하루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외출복의 마법을 기억하십시오. 집에 있다고 하루 종일 늘어진 러닝 셔츠나 잠옷 바람으로 계시지 마십시오. 아침 먹고 씻고 당장 나갈 일이 없더라도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으십시오. 옷차림이 바뀌면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소파에 누워있을 것도 책상에 앉게 되고 TV 볼 것도 책을 보게 됩니다. 제가 꾸준하게 하는 루틴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옷을 갖춰 입는 루틴을 단 하루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저를 무기력증에서 지켜준 방파제였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자유를 얻는 것이지 방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규칙을 부여하십시오. 규율이 있는 자유만이 진정한 품격을 만듭니다. 오늘 밤,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딱 3가지만 적고 주무십시오. 그 3가지가 여러분의 내일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은퇴 후 30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잉여 시간으로 여기면 하루하루가 고통이지만 내가 주인이 되는 시간으로 여기면 매일이 축제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허벅지 근육을 키워 내 발로 걸어 다니십시오. 가족과 친구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하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왕년에 잘 나가던 시절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오늘 내 뜻대로 하루를 설계하고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지금이 제 전성기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멋지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거울 한번 보시고 어깨 펴십시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 후 11만 시간은 신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이 내 전성기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거울 한번 보시고 어깨 펴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응원합니다. 스토리민강 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